저희가 세모조정은 뭐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가산조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가산조정. 그리고 차감조정이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산조정, 차감조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가산조정은 여러분들 뭐 있었어요? 입금 산입이랑 손금 불산입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수업 때 요거를 좀 알고 오시는 분들이랑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랑은 좀 습득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꼭 복습, 오늘만큼은 꼭 복습해 주세요. 차감조정은 손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지만 가산조정에다가 뭔가 과목과 금액을 쓰시고 오른쪽에 소득처분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면 소득처분이 뭔지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조정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소득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소득처분 유보라는 소득처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처분이 기타라는 게 있고요. 기타. 세 번째는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모르는 겁니다.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세 개가 뭔지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차감조정에도 있었잖아요. 소득처분이라는 게. 여기에는 유보라는 게 똑같이 있고요. 여기에 기타라는 게 똑같이 있습니다. 이 유보는 이렇게도 불러요. 유보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세모유보. 세모유보를 마이너스 유보다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랑 차이점을 저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그 소득처분이 어떤 건데 저희가 프로그램에 쓰는지, 요게 뭔 차이가 있는지.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유보라는 걸 먼저 배울 겁니다. 유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보부터 배우겠습니다. 유보 정말 중요해요. 유보가 시험에서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유보로 처분되는 게. 아시겠죠? 유보. 우선 유보는 여러분들 우선 한 가지만 써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소득처분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책에 쓰시라고요. 이거 눈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 안 한다고 해서 파일 안 올려드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파일을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의무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 수업 자료인데 이것도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파일을 다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공책에 중요한 내용들을 꼭 써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기다가 제가 제일 출제가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유보라는 건 여러분들 방금 위에서 봤을 때 가산조정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도 있어요? 차감조정에도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 가산조정 그리고 차감조정 한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 요게 세법에 딱 요렇게 한 문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세무 조정한 금액이 뭐라 그랬어요? 뭔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비용이 뭔가 잘못 잡아가지고 세법에서 뭔가 올바르게 고치는 거를 세무 조정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올바르게 고치는 금액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직도 회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금액의 처분의 유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 문장 보면 도대체 유보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소득처분 같은 걸 배울 때 제가 세무조정 알려드릴 때도 여러분들 말로 설명드리거나 정의만 써드리는 게 아니라 사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처분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지 않고 제가 사례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유보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세무조정,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한 5분 계시거든요.
5분 정도. 오늘이 세무조정이라는 것도 배우고 소득처분이라는 것도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다른 날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1월 1일 날 건물을 10억에 구입하였고요.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연수라는 거 다들 아시죠? 예상 사용 기간을 내용 연수라고 부른 겁니다. 건물을 10억에 구입하고 건물을 10년 정도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정액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정액법. 취득 원가 10억 나누기 몇 년이에요? 10년에서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회사가 예상 사용 기간인 내용 연수를 10년을 정해놨잖아요. 그쵸? 하지만 제가 세법 입장에서 볼게요. 세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용 연수의 기준을 정해놔요. 이것도 나중에 감가상각비 파트에서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냥 유보라는 의미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냐면 우선 감가상각비의 정의가 뭐예요? 그거부터 알고 와야 돼요. 감가상각비의 목적 뭐예요? 취득 원가의 배분 목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건물을 10억에 구입했을 때 차변에 건물 10억이었을 거고 대변에 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10억 이런 식으로 건물을 구입했을 겁니다. 그럼 봤을 때 건물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을 10억 원에 구입을 했을 때 돈을 쓴 거예요? 번 거예요?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돈을 쓴 것이에요. 돈을 썼으면 당연히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돈을 썼으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봤을 때 지금 건물을 10억짜리에 구입을 했을 때 지금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죠. 이유가 뭐예요?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은 가격이 구입 가격이 커요, 적어요? 크죠?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입 가격에 예상 사용 기간을 정하면 사용 기간만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나누어서 인정해 준다. 이게 감가상각비에 대한 정의입니다. 되나요? 제가 다른 반 수업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내용을 여러분들 반에 있어서 그랬나? 잠시만요. 못 찾겠습니다. 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다시 하죠. 보세요. 건물 10억 됐어요? 10억 건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됐어요? 자산으로 인식을 했고 보셨을 때 인식을 했고 요거를 제가 내용연수 몇 년이라고 했어요?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2020년도 2021 22 23 24 25 26 27 28 29 1 2 3 4 5 6 7 8 9 10
맞죠? 10년 동안 이 10억을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가 감가상각비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봤을 때 이때 얼마씩이에요? 1억 맞나요? 1억? 10억을 10년으로 나누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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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억, 1억, 1억. 됐어요? 이렇게 10억의 건물 가격을 1억씩 나눠서 배분해 주어서 인정을 하겠다가 감가상각비의 의미입니다. 감가상각비의 의미. 됐나요? 됐어요? 근데 국가는 여러분들 보세요. 회사가 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사용기간을 10년이라고 했었잖아요. 10년 이렇게. 여러분들 무조건 10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10년보다 더 쓸 수도 있고 10년이 안 됐는데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 사용기간 또는 추정 내용연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어요? 하지만 국가는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별로 내용연수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됐어요? 자산별로 내용연수 기준. 뭐 건물은 야 건물을 취득한 회사 무조건 20년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용연수의 기준. 그래서 내용연수의 기준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맨날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딱 몇 년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연수의 기준을 보시면 제가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를 20년이라고 했대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10억 나누기 20년이면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억에다가 20년 나누면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10억 나누기 이거 100억이죠? 10억 나누기 20년 하면 1년 상각비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 상각비가 5천만 원. 이게 누가 정한 거라고요? 세법에서요. 됐어요?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딱 20년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보셨을 때 회사는 감가상각비 얼마 잡았어요? 1억 잡았죠. 왜요? 내용연수가 10년이었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억. 맞아요. 근데 세법에서는요. 감가상각비 얼마만 잡으라고요? 내용연수가 20년이라고 딱 기준을 해놨으니까 5천만 원만 잡으라고요.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5천만 원. 되셨나요? 그러면 세무조정을 뜯어보셨을 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세무에서 더 잡아줄까요? 오히려 잡았던 걸 빼라고 할까요? 딱 봐도 잡았던 걸 빼라고 할 겁니다. 왜요? 왜 1억이나 잡았어? 5천만 원만 잡아.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러면 비용은 제가 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금 산입이 나와야 돼요? 손금 불산입이 나와야 돼요? 손금 불산입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5천만 원만큼 잡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손금 불산입 얼마예요? 5천만 원 이렇게 잡는 거 맞나요? 이럴 때 소득처분을 유보라고 처분해요. 유보. 그래서 여러분들 유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를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보면 유보라는 정의는 그냥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유보라는 건 시기 차이예요. 시기 차이. 비용에 대한 시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수익 비용도 써보죠. 수익. 무슨 느낌이냐? 지금 여러분들 올해 여기 2020년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0년도에는 비용을 5천만 원을 인정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회사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5천만 원은 영원히 인정을 못 받을까요? 아니면은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겁니다. 왜요? 제가 돈 거는 언젠가는 비용 인정 된다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 이 시기 때는 비용을 5천만 원 인정을 못 받지만 다른 시기가 되면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처분이 유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은 영원히 인정 못 받는다고요? 언젠가는 받는다고요? 언젠가는 받는다. 이런 거 자체를 시기 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유보라는 건 시기 차이.
당장은 인정 못 받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유보라는 소득처분으로 처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됐죠? 그래서 어려우실 겁니다. 유보라는 것 자체를 가장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보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지만 이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100% 이해하라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라고요. 어차피 요거에 대한 문제 계속 풀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맨날 이 유보라는 처분을 확인할 때마다 맨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유보라는 처분을 가장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요거 기억해야 돼요. 회사와 세법, 회사의 자본, 순자산, 금액과 세법상 자본, 순자산 금액 요게 일치하지 않을 때 않을 때 쓰는 게 유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를 유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유보로 처분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요거를 판단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요거로 판단하는 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재무상태표를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네, 이쪽 여기가 회계상 재무상태표고요. 여기가 세법상 재무상태표로 보겠습니다. 회계상 재무상태표, 세법상 재무상태표입니다. 됐죠? 그럼 봤을 때 건물이 얼마였어요? 원래 10억이었죠. 맞아요? 근데 회사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얼마 잡았었어요? 1억 잡은 거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 회사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1억 잡았었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장부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장부금액. 장부금액은 10억에서 1억을 뺀 9억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뭐 부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둘로 나눠서 부채는 그냥 빵원이라고 볼게요. 부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계상 자본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부채는 빵원이고 자산이 9억이면은 자본도 9억으로 인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상태에서 또 볼게요. 여기도 부채가 빵원이라고 볼게요. 여기도 건물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 10억이었죠. 감가상각 누계,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만 인식했어요? 5천만 원만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법상 자본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순자산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억 5천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세법상 자본의 금액도 얼마가 돼요? 9억 5천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유보라고 처분하는 거는 이렇게 정했대요.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회계상 자본의 금액과 세법상 자본의 금액. 뭐야? 요거를 화살표. 네, 잠시만요. 선 좀 굵게 하고요. 네, 회계상 자본의 금액과 세법상 자본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기 지금 일치하지 않잖아요. 회계상 자본의 금액은 9억이지만 세법상 자본의 금액은 9억 5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유보로 처분하자.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유보로 처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유보로 처분하는 걸 파악하는 방법이 이렇게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를 유발할 때도 유보로 처분할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판단할 때도 유보로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요걸로 푸세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어렵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그려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려드린 거고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분들 대변에서 생겼다가 어느 변으로 없어져요? 차변으로 없어지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부채처럼 생각하세요. 부채처럼. 여기도 부채처럼.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부채처럼 보고 제가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요거를. 똑같이 한 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럼 보세요. 건물은 그냥 1억이죠. 10억이고요. 부채처럼 볼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채처럼 볼 거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1억. 1억. 그럼 자본의 금액, 이거 뭐야? 네, 자본의 금액 9억 맞나요? 10억에서 1억 빼면 9억. 요거도 누계액을 부채처럼 볼 거니까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지워버리시고. 부채 똑같이 1억. 1억. 맞아요. 자본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억이 됩니다. 여기 5천이죠? 세법은 5천으로 바라봤죠? 그러면은 자본의 금액은 9억 5천. 맞아요. 그러면 또 요 화살표를 제가 여기다 끌고 오면 계속 거꾸로 그리네. 네, 이렇게 끌고 와보면 결국에 여러분들 제가 부채처럼 봐도 뭐가 똑같아요? 이렇게 자본의 금액, 회계상 자본의 금액은 9억인데 세법상 자본의 금액은 9억 5천으로 산출된다는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지금 여기 위에 했던 것처럼 누계액을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부채처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유보를 판단할 때는 지금 보세요. 지금 봤을 때 요 분계는 여러분들 뭐 문제에서 언급해 줄 겁니다. 그럼 봤을 때 회사는 부채처럼 보는 누계액을 1억을 계상했죠. 5천만 원 계상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지금 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자본의 금액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빨라요. 모든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보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에 일치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 가장 빨리 판단하는 게 뭐라고요? 가장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사의 자산 부채랑 세법의 자산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면 자본의 차이도 발생한다. 요거를 기억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아시겠죠? 근데 요거도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문제 풀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는 정답이 요겁니다. 요거만 기억해도 세물금은 붙는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요거 세물금 내용이고 모든 세법 중에서 법인세법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 정도는 해야죠.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거꾸로 그러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유보로 처분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연습을 좀 하다가 해도 선생님 저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차피 문제 풀 때마다 정답은 요겁니다 라고 말씀을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면 시험 문제 다 틀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조금 중요하니까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정답도 중요해서 세물급도 붙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써먹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요 정도만이라도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 사례를 더 할 거예요. 한 사례를. 여러분들 책에 사례가 있을 겁니다. 책에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보셨을 때 체계 사례 여러분들 38페이지에 여러분들 밑에 뭐 다 그러면 유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라고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유보의 예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주식회사 무궁은 토지를 1,000원에 매입하고 취득세 20원을 지출하였다. 20원을 지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죠? 그리고 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봐보죠. 차변에 토지 1,000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 2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20원 이렇게 분기가 돼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무일급 공부를 잘 하시려면 회계일급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취득세는 여러분들 20원은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토지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토지가 맞다고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잖아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계를 했지만 세법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회사 입장, 세법 입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세법 입장에서 차변에 뭐가 맞아요? 그냥 토지가 1,020원이 맞고요. 대변에 현금이 1,020원. 요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정분계라는 걸 해보죠. 수정분계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세법 입장의 올바른 분계로 맞춰보는 분계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금은 똑같으니까 얘는 수정할 필요 없겠죠. 그럼 분명히 토지라는 자산 금액과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금액만 뭔가 수정하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제 세무 조정을 먼저 할 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뭐 가산 조정, 차감 조정 항상 이런 분계를 보여줄 거예요. 문제에서 분계를 보여주면 지금 분계에서 가장 뭐를 먼저 찾으냐면 분계 회사 분계에서 수익 비용을 먼저 찾으세요. 찾아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수익 비용 뭐 있어요? 지금 비용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이 회사 분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비용 계정 과목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출제원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을 때는 이 비용이 잘못됐구나. 잘못됐으니까 비용을 더 잡는 게 아니라 비용을 잘라야 되니까 손금 불산입이라는 조정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무조건 회사의 분계를 봤을 때 수익 비용을 보시고 비용이 나왔다. 비용을 무조건 잘라라.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수익이 나와도 수익을 무조건 잘라라. 이렇게 불산입으로 나오는 세무적인 정답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송금회사 얼마예요? 20원. 그러면 이제 소득 처분만 구하시면 끝인 거예요. 한 문제 끝인 겁니다. 그냥 6점짜리가 끝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수정문계. 토지를 회사는 1,000원으로 잡았지만 세법은요. 토지를 1,020원 잡아야 되니까 토지를 얼마 증가시켜야 돼요? 20원이요. 맞아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를 20원 자산의 증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뭐를 줄여야 돼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을 반대편으로 줄여야겠죠. 비용 잡으면 안 되니까.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감소가 20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 수정문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답 체크할 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쓰시면 끝이라고요. 정답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걸 계속 보여드리면.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보세요. 다들 보세요. 회사 토지 얼마 잡았어요? 회사는 토지를 1,000원. 맞아요. 부채 잡은 거 있나요? 부채 잡은 거 없으니까 또 빵원 두세요. 자본은 얼마 잡았겠어요? 1,000원이겠죠. 자산은 자본이니까. 세법 토지 얼마 잡았어요? 1,020원 잡은 거 맞나요? 그리고 똑같이 부채는 빵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빵원. 그러면 자본은 얼마 잡아요? 1,020원 잡았겠죠. 그러면 또 보세요. 회계상 자본의 금액과 세법상 자본의 금액이 일치나요? 불일치예요? 딱 봐도 불일치잖아요. 이럴 때 처분하는 게 유보라고요.
됐어요. 그럼 또 보셨을 때 이번에 한번 했네요. 항상 회사의 자본금액에서 세법의 자본금액으로 맞춰야 된다고요. 그럼 보셨을 때 지금 1,000원에서 1,020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20원만큼 플러스해야 돼요? 마이너스해야 돼요? 플러스해야 1,020원 되겠죠. 플러스 한다라는 것 자체가 손금 불산익 같은 가산 조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 플러스 20을 파악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뭔가 비용에 대한 개정 과목을 줬다. 요거를 인정 안 할 거니까 문제에 출제했겠구나. 그러면 손금 불산입이겠구나. 요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신에 언제 이거 맨날 재무서 그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리면 큰일 나요. 법인세 푸다가 시험 시간 끝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자본의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금액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처분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유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문제만 봐도 맞추는 겁니다. 회사는 자산을 1,000원 잡았네. 근데 세법은 자산 1,020원이 맞을 텐데 자산의 금액이 이렇게 다르니까 자본의 금액도 차이가 나겠구나. 그러면 유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유보는. 요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인세법을 누구한테 듣던 요거보다 쉽게 못 듣습니다. 정말로. 법인세법이 여러분들 세무사 시험에서도 가장 어려운 세법이에요. 저도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세무사 공부를 해도 요거보다 쉽게는 못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물금 요거 몰라도 푼다고요. 요거 몰라도 제가 문제 풀 때마다 정답은 요겁니다. 그것만 기억해서 세물금은 맞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걔랑 계속 저랑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유보라고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이 유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보 발생이라고 불러요. 왜요?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금액을 보고 요게 맞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손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지금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로. 그래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지금 유보가 발생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유보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이 20원은 제가 언젠가는 뭐라고요?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20원은 여러분들 이제 회사 입장에선 필요 없는 금액이에요? 알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언젠가는 비용 인정 될 거니까. 어차피 비용 인정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알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언젠가는 비용이 인정되는 게 유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보로 처분되는 금액들은 회사가 관리해야 돼요. 언젠가 비용 인정될 거니까. 이 관리하는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는 서식입니다. 요거도 나중에 챕터 14에서 요 관련된 서식을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푸는지 배울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아까 여기다 한번 해봤었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방금처럼 송금물산이 여기였죠. 토지 취득세 20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한번 처분해 볼게요. 이렇게 처분을 하면 꺼보잖아요. 꺼보고 어디 들어가는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방금 유보로 처분하는 금액이 여기에 이렇게 딸려온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유보라는 금액들은 언젠가는 비용 인정될 거니까 우리 회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구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알고 있어야 되는 유보로 처분되는 금액들을 뭔가 서식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은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된 금액들만 여기에 집계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문제를 잘 푸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딱 봐도 내용 다 어렵잖아요. 내용 다 어려운데 요거를 5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든다?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천천히 하던 빨리 하던 어려운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요것들만 좀 어느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거 맞으니까. 저도 압니다. 어려운 거.
이거 어떻게 쉽겠어요? 이거 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은 회계학과 아니신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런 거 어렵더라도 제가 나중에 정답은 제가 고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심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보세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문제에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40페이지 있을 겁니다. 40페이지. 문제 제가 써드릴 거예요. 주식회사 무궁은 토지를 1,300원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300원 돼 있고요. 대변에 토지 1,000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300원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 분기에 다들 아시죠? 1,000원에 구입했던 거를 1,300원 받고 팔았으니까 300원만큼 처분이익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회사 입장 분기였었고요. 세법 입장 분기 차변에 현금 1,300원 받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대변에 토지 얼마 없대요? 세법은 토지를 얼마로 인식했었어요? 1,020원으로 인식했잖아요. 세법은 토지를 1,020원 없애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1,020원. 됐어요? 그러면 세법 입장에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0원이 맞는 거예요. 항상 회사 입장이랑 세법 입장이랑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또 수정분기라는 걸 한번 써보죠. 수정분기. 현금은 또 똑같으니까 요거는 수정할 필요 없잖아요. 토지랑 유형자산 처분이익만 수정하면 될 겁니다. 처분이익도 280원으로 맞춰야 되고 토지도 1,020원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토지부터 맞춰보죠. 토지 1,000원을 줄였는데 회사는 세법은 토지를 얼마 감소시켰어요? 1,020원 감소시켰죠. 그러면 20원만큼 더 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세법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 토지를 20원만큼 더 감소시켜야 1,000원과 20원 합쳐서 맞는 1,020원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처분이익은 300원을 280원으로 맞춰야 되니까 처분이익을 더 발생시켜야 줄여야 돼요. 수익을 20원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차변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20원만큼 줄이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요거 유보로 처분되는 20원은 언젠가는 제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은 언제 인정받은 거예요? 지금 인정받은 겁니다. 왜요? 원래 수익이 300원이나 되지만 280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20원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수익을 20원 줄였다는 게 비용을 20원 인정받은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수익 얼마라고요? 원래 300원. 요걸 얼마로 줄였다고요? 280원으로 줄였죠. 맞아요? 수익 빼기 비용은 원래 뭐예요? 순이익이었잖아요. 비용은 만약에 빵원이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수익은 300원이었는데 28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순이익이 280원이고. 맞아요? 순이익 수익 300원에서 그냥 비용은 20원 인정받았다라고 해도 280원이잖아요.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줄이던 비용을 늘리던. 이해되시나요? 요때 결국에 저번에 했던 요 손금불산이 20원 유보 발생된 금액이 지금 인정받은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무조정. 입금 지금 수익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익을 더 잡는다고요? 줄인다고요? 줄이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20원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끝내면 안 됩니다. 집에서 곰곰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공부할 때. 저는 설명드릴 때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들을 게 어렵네. 요랬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을 잠깐 포기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포기해봤자 어차피 회계 쪽 취업할 거면 언젠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 1급 자격증과 별개로 공부하시라고요. 스스로.
이거는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득하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지금 다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때 언젠가는 비용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비용은 인정받을 거니까 회사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는 서식에 집계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20원 인정받아야 되니까 회사가 관리한다고요. 근데 20원 이제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제 받았잖아요. 20원을 또 인정받을 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정받았습니다라는 뜻으로 유보감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보감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써드렸을 때는 유보라는 게 이렇게 유보 가산 조정은 유보라고 부르고 차감 조정은 세무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부른다라고 했죠. 이 부르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왜요? 저희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니까. 프로그램은 유보, 세무 유보 이렇게 안 써놓고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로 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때 유보 감소 의미가 뭐라고요? 20원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았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유보 처음에 뭐였어요? 발생 맞았어요. 처음에 발생. 유보 발생되는 금액은 언젠가는 뭐가 된다고? 유보 감소가 된다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유보에 추인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유보 발생된 금액이 있으면 언젠가는 유보가 추인된다고요. 이래서 유보의 추인 여러분들 요거를 꼭 기억들 43페이지에 문제 조금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연습하겠습니다. 두 문제 연습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내일 소수처분 마무리하고 이제 진도 쭉쭉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셨을 때 3페이지 문제 한번 제가 써놓을게요. 문제 써놓겠습니다. X1년도 100원에 외상 매출을 하였는데 회계 처리하지 않고 X2년도에 회계 처리했다. X2년도에 회계 처리를 하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로 갈게요. 그냥 X1년도에 지저분하니까 2020년도로 갈게요.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회사 2019년도에 회사는 100원의 외상 매출을 했대요. 근데 회계 처리 했대요, 안 했대요? 43페이지입니다. 회계 처리 안 했다라고 돼 있죠. 회사는 2019년도에 회계 처리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출을 했죠, 19년도에. 그러면 19년도에 매출했으면 수익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회사는 안 잡았으니까 세법에서라도 잡아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신고 주정이라고요. 누가 봐도 매출을 했는데 회사 안 잡았다? 세법에서라도 야 그거 왜 안 잡았어? 잡아야 돼. 이렇게 시킨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원 그리고 대변에 뭐 제품 매출이라고 칠게요. 제품 매출 100원 이런 식으로 세법에서라도 수익을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수익 얘기하고 있죠? 수익 얘기. 세무조정은 여러분들 입금이 나올 겁니다. 수익 얘기니까. 수익을 세법에서 잡는다고요? 회사가 잡았던 걸 뺀다고요? 세법에서 잡아준다라고 했으니까 입금 산입 100원이 나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보라고 판단할 때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있었어? 여기서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세법의 자산과 부채가 차이가 발생하면 자본의 차이도 발생한다. 이게 유보라고 했잖아요. 가장 빨리 찾는 거. 그러면 지금 보니까 부채란 얘기가 있네. 부채 얘기 없지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회사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잡지 않았지만 세법에서 잡았죠. 자산의 금액의 차이가 날 거니까 뭐의 금액의 차이가 나요? 자본의 금액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뭐예요? 소처분이 유보 발생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됐어요? 요것도 시기 차이인 거예요. 왜요? 19년도 때 원래 요 시기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회사는 안 잡았지만 세법에서도 잡아준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2022년도 한번 볼까요? 회사는
회계 처리하지 않았지만 19년도에 20년도에는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2020년 회사 입장에서 외상 매출금 자산 100원 대면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100원 이렇게 잡았겠죠. 하지만 세법에서는요. 지금 잡아야 안 잡아요? 세법은 안 잡겠죠. 왜요? 이미 전년도에 잡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보라는 첨은 여기서 유보라는 첨은 결국 뭐예요? 요거 전체를 봤을 때 결국에 수익은 얼마만 잡으면 돼요? 그냥 100원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수익 100원은 이미 19년도 때 세무 조정을 통해서 입금 산입이라는 100원을 잡았어요. 근데 2020년도 되니까 회사가 수익을 100원 또 잡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냅둬버리면 수익이 얼마가 잡히는 거예요? 총 200원이 잡히는 겁니다. 아빠도 100원만 팔았는데 200원 잡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 세무 조정이 뭐가 나와야 돼요? 세무 조정이 뭐예요? 입금 불산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됐어요? 요때 입금 산입 100원 하면 100원 잡았는데 회사는 똑같이 수익을 100원 계상했으니까 요 100원까지 잡아버리면 전년도에 입금 잡았던 100원과 회사가 올해 수익 잡았던 100원을 합쳐서 200원이 잡히는 꼴이지만 우리는 100원만 매출했기 때문에 100원만큼은 다시 수익을 줄이는 입금 불산입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입금 불산이 100원만큼 뭐예요? 이번에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똑같이 뭐예요? 추인된 거라고요. 추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보 발생이 처분되면 언젠가는 유보 감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유보 발생이 어려워요? 유보 감소가 어려워요? 원래 유보 감소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유보 문제가 100문제라고 치면 95문제가 유보 발생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유보 발생만 연습해도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유보 발생만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보 감소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연습을 할게요. 한 문제만. 43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밑에. 그 다음에 2번. 2019년도 500원에 어음으로 만기는 2020년도라고 할게요. 어음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기부라는 건 여러분들 현금주의로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현금주의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는 지금 500원을 어음으로 기부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기준으로는 현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왜요? 어음이라는 거는 만기 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 때는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지금 뭐로 처리했대요? 문제에서 기부금 500원 기부금이라는 비용 500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500원 요렇게 돼 있나요? 부채죠. 부채. 됐어요. 하지만 세법 입장에는요. 요때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실제로 비용이 인정되는 시기는 언제인 거예요? 2020년도라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세무조정. 제가 여러분들 세무조정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잡은 것, 분계 중에서 비용과 수익이 있나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기부금 비용이 있는 거 보여요? 이 비용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문제를 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비용이 잘못됐을 거니까 손금 뭐예요? 불산입 500원 요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송금불산이 500원 됐어요. 소득처분이 또 궁금하겠죠. 소득처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기 차이로 판단하는 건 힘드니까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나 안 나나 보라고요. 뭐가 있어요? 자산은 없지만 부채가 있잖아요. 회사는 부채를 500원을 인식했지만 세법은 부채를 인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부채 차이가 나니까 뭐도 차이가 난다고요? 자본의 금액도 차이가 날 거라고요. 이럴 때가 유보라고요. 이때도 유보 발생 이렇게 처분하는 겁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 이거 유보라는 건 언젠가 제가 추인이 된다라고 했죠. 언제 추인될까요? 20년도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거니까 그때는 추인 되겠죠. 또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 그래서 2020년도 보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부금, 회사 입장에서는 분기가 없죠? 요때 분기했으니까. 그렇죠? 세법에서는 요때는 분기가 필요할 겁니다. 기부금이라는 비용 얼마예요? 비용 500원.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요때 현금 나가는 거예요. 현금. 회사도 분기는 했겠네요. 처음에 미지급금이라고 인식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사는 미지급금 5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500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분기했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요렇게 회계 처리했었겠죠? 회사는. 근데 세법은요. 미지급금이라고 인식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요때 그냥 기부금 비용 발생하고 대변에 현금 500원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부금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비용을 인정해 준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이 실제로 나갔을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세무조정 어떻게 돼요? 항상 제가 유보 추인은 반대 조정으로 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손금 산입이 나와야지. 이때라도 비용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손금산입 얼마예요? 500원만큼. 이번에 유보 뭐예요? 감소 요렇게 추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유보 감소가 어려우실 거예요. 유보 감소가 어려우실 거지만 여러분들은 우선 유보 발생 쪽만이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정답이 유보 발생일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은 유보 발생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챕터 2를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유보라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내용인 상태에서 다른 소득 처분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하는 소득 처분은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챕터 3 이런 것들은 내용이 별거 없기 때문에 오늘은 내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챕터 3이랑 챕터 4 정도? 챕터 4까지 다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챕터 4에서 왜 그러냐면 챕터 4에서 실기 문제 하나를 벌써 풀 겁니다. 챕터 4에서 실기 문제를 하나 풀 거기 때문에 내일 바로 챕터 4를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 챕터 4의 절반 정도까지는 제가 끝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챕터 4까지만 끝내면 여러분들 이제 실기만 두 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이제 쑥쑥 끝나요. 쑥쑥 끝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조금씩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진도가 느리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 제가 녹화까지 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제 카페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진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조금씩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네.